자, 이제 3단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봅시다. 이 단원은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세포막은 모든 세포들이 세포 구조를 가진 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렇죠? 세포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모든 세포, 그렇죠? 세포 구조들은 다 세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핵세포도 세포막은 가지고 있고, 이 세포막의 특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투과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포막은 바로 인지질과 그다음에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량의 스테로이드도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스테로이드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중성지방은 없어요. 자, 인지질은 알다시피 인산기의 머리를 갖고 있는 신수성 머리를 갖고 있고, 글리세롤 있고, 그 다음에 소수성의 지방산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포 외부를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에서 이 가운데 부분은 바로 뭐예요? 소수성 꼬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막 단백질은 표면 단백질,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투과된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혀있는 단백질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 그리고 이 단백질들은 여기에 딱 이런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유동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요 안을 이동을 해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세포막의 구조를 바로 뭐 유동 모자이크막 구조다, 이거 라고 얘기를 해줘요. 막 단백질이 요 안을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막의 가장 큰 기능은 일단은 첫 번째,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세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세포 밖의 환경에서 오는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해 준다. 이 신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 호르몬 같은 것들이 이 신호에 해당이 될 거고, 이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잖아요. 호르몬의 수용체. 그 생명과학에서 했었지만은 호르몬의 수용체가 표적세포가 또는 표적기관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수용체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막단백질이에요. 결국에. 다음에 세포 안팎으로 드나드는,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물질의 출입을 선택적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막단백질은 세포 종류에 따라 세포막에는 아주 특정한 단백질들이 있게 되는데, 일단은 신호 전달. 자, 이게 바로 수용체 단백질에 해당이 돼요. 세포 밖에 특정 화학 물질을 인식을 해서 세포 안으로 어떤 신호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포막 안에 뭐 인슐린이 들어오면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율을 증가시킨다던가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물질을 운반해주는 수송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펌프죠, 펌프. 능동 수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가 바로 저런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통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 나트륨 칼륨 통로도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촉진확산에 관여를 하죠. 그 다음에는 효소로도 작용을 해요. 효소로 작용을 해서 물질 대사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그 광합성하고 호흡을 할 때 자세하게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세포를 인식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을 보통 당사슬이라고 하는데, 이 당사슬이 붙어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막단백질에 붙어 있는 탄수화물은 세포를 인식하는 데 관여를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포 인식의 단백질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이 바로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숙주를 인식을 해줄 때도 바로 요
당사슬이 달린 세포 인식 단백질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세포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세포막은 바깥쪽에 이런 것들이 당사슬이 붙어 있는 뭐예요? 인식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 통로 단백질 같은 거죠. 채널 단백, 나트륨, 칼륨 통로에 해당이 되는 이런 그 채널 단백질 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성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볼 수 있고, 얘네들이 빈 공간을 약간 만들어서 막 단백질들이 요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스테로이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에 유동성을 조절을 해서 이 안에서 막 단백질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세포막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인지질이랑 막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유동성을 가지고,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적 특징과 유동성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유동 모자이크막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보면 막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골고루 섞여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옳지 않은 것은 XOO죠. 얘가 막 단백질이고 얘가 인지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2번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인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말은, 인지질은 머리 부분이랑 꼬리로 되어 있는데 인산을 포함을 하는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고, 그 다음에는 지방산을 포함을 하는 꼬리 부분은 소수성을 나타내 줍니다. 자, 다음에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막단백질의 기능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해 주는 것은 아까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4번 세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이 XOO예요. 그렇죠?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인지질은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두 개는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선택적 투과라고 하는 거는 골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질을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고를 결정을 한다는 소리인데,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물질의 종류와 그다음에는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아주 크기가 작은 분자나 보통은 이제 기체 분자, 그 다음에는 소수성 물질, 지용성 물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를 하는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통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비교적 크거나 또는 전하를 띠거나 이온 같은 거죠. 그 다음에는 친수성 물질인 포도당, 아미노산,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에는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자,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의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게 맞아요. 촉진 확산이 맞는데, 크기가 큰 고분자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소낭을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뇌포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내부로 이동을 할 때는 막으로 싸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밖으로 내보낼 때도 단백질은 막으로 싸서 외부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막이 융합되고 막을 싸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세포막의 면적이 좀 늘고 줄고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세포막의 유동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 과정은 통합과학에서도 했었지만 확산이랑 삼투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온 확산부터 한번 봅시다. 확산은 세포 안팎의 농도 기울기, 그러니까 농도 차에 따라서 물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해요. 분자 운동,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분자 운동 에너지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ATP 사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단순 확산은 물질의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확산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허파과리,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교환 같은 경우가 바로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바로 물질이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 중에서 수송단백질 또는 통로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현상이 바로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확산 원리는 결국에는 통로단백질은 특정 물질에 대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트륨, 칼륨 통로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배웠고, 그런 것들이 바로 통로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는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운반체 단백질은 결합 부위의 구조에 들어맞는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구조가 변하면서 특정 물질이 안으로 통과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또는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통과를 할 때 바로 이렇게 운반체 단백질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 확산, 나트륨이나 칼륨이온 같은 경우에는 통로 단백질,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지 아예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미량이라도 조금씩은 통과가 됩니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큰 분자들은 여기 안을 뚫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칸이 좁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운반체 단백질이라는 걸 통해서 내부로 이동을 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통합과학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은 일단은 둘 다 확산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해요. 이론상은 둘의 농도가 같아져서 농도 기울기가 사라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동이 더 이상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고, 에너지 소모가 없지만, 차이점은 단순 확산은 수송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고 촉진 확산은 수송 단백질이 관여를 하는데, 이 수송 단백질의 양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수송 단백질을 무한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의 면적은 그냥 인지질, 세포막, 이중층이 제일 많고 일부의 역할을 해주는 이 통로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넓은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적은 농도일 때도, 그러니까 같은 농도일 때는 촉진 확산이 단순 확산보다는 어떻게 돼요? 빨라요. 농도가 낮던 높던 빠른데, 특정 농도 이상이 돼버리면은 촉진 확산은 더 이상 빨라지지 않지만, 이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농도 차의 기울기가 커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송 단백질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통과 물질이 결국에는 이 통로 단백질을 시간당 통과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통로 단백질들이, 모든 통로 단백질들이 다 통과를 하는데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종의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밖에 농도가 아무리 높아도 들어갈 통로 자체는
정해져 있고 시간당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농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좀 더 일반 단순 확산보다는 빠르지만 아주 농도 차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특정 확산 속도 이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된다? 빨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쪽진 확산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이동 속도가 농도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해지는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은 얘는 촉진 확산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투 봅시다. 삼투 현상은 여러분들 반트호프의 법칙에서 물질과 에너지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삼투 압을 배웠었고 여기서는 현상이 더 중요해요. 삼투는 반투과성 즉 반투과성 막 중에서도 보통은 이제 용매는 투과가 가능하고 용질은 통과가 안 되는 경우죠. 그렇죠? 용질은 통과가 안 되는 이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모든 용질이 다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반투과성 막을 두고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물의 농도를 기준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어디로? 높은 쪽으로.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 자체가 확산하는 현상이에요. 언제까지? 둘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얘도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삼투압은 삼투가 일어날 때 반투과성 막에 작용하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 삼투압은 반트호프의 법칙에 따라서 파이는 CRT라고 구해주죠. 요게 삼투압이고 C는 용액의 몰농도에 해당이 되고 R은 기체 상수값 0.082,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예요. 따라서 몰농도가 크고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삼투압은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농도 설탕 용액하고 고농도 설탕 용액을 보게 되면은 반투과성 막을 설탕 입자는 통과를 못하고 물 입자만 통과가 가능하니까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압력이랑 같은 거냐면 요 용액이 바로 여기를 눌러주는 요 용액 기둥의 압력이 여기서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압력하고 똑같으니까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요 압력이 실제로는 삼투압인데 요것과 같기 때문에 이 값으로 바로 우리는 삼투압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 값이 바로 파이는 CRT에 해당하는 요 값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저 반투과성 막을 통과를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자 크기가 작아서 엿당은 통과가 안 되지만. 자,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서의 삼투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도 했지만 뭐가 있다? 세포벽의 유무가 가장 차이가 커요.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세포 내액의 농도와 같은 등장에, 그 다음에는 농도가 더 낮은 저장에, 그 다음에 농도가 더 높은 고장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물의 이동량은 등장액에 넣어놓으면 세포 내 농도랑 외부 용액의 농도가 똑같으니까 들어오는 물질의 양이랑 나가는 물질의 양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아요. 자,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물의 순이동량 자체가 없다. 일정의 동적 평형 상태다. 그래서 적혈구를 넣어놓으면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반형 형태로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이 같고, 양파세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모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저장액에 넣어놓으면 안에 농도가 안에 농도가 높고 밖에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부가 점점 빵빵해져서 적혈구가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에는 세포막이 터져버려요. 용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진 않고 대신에 세포의 부피가 빵빵하게 커져서 팽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 팽윤 때문에 밖으로 밀어내는 팽압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팽압이랑 삼투압이 똑같은 거예요.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 그 다음에는 물이 들어오려는 압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팽압이랑 삼투압이 같은 거죠. 결국에는 팽압이랑 삼투압이 같은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팽압이 좀 더 큰 거고, 자, 터지지 않고 일정 부피까지는 커져요. 더 이상 이제 밖으로 물이 들어오는 압력보다는 그래서 세포벽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고장에게 넣으면은 저클구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는 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의 부피가 물이 빠져나가니까 계속 줄어들다가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탈락돼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해놓고, 가운데 있는 중심 액포의 사이즈를 보면은 고장액에 넣어놨을 때는 아주 작아지고, 그 다음에는 등장액은 보통 상태면 저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액포가 커져서 세포 내에 삼투압을 조절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누가 해준다? 바로 저 액포가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삼투에 의한 식물 세포의 경우에 압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식물 세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식물 세포가 물을 흡수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힘이죠. 이게 삼투압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팽압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하는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흡수력은 삼투압은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고 팽압은 나가려고 하는 힘이기 때문에, 삼투압에서 팽압을 빼준 게 실제로 식물세포가 물을 흡수하려고 하는 흡수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투압이 높을수록 팽압이 낮을수록 커지고, 자, 삼투압하고 팽압이 같았을 때가 흡수력이 바로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러면 삼투압하고 팽압이 같았을 때 흡수력이 0이 되고, 이때 세포의 부피가 뭐가 되냐면은 최대 팽윤 상태가 됩니다. 최대 팽윤 상태.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아예 물이 없는 거예요. 이때 흡수력 자체가 0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등장액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팽압이 없는 거죠. 일단은 팽압이 그 상태에서는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이 같으니까 같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아까 그 상태에서는 팽압이 없는 거고, 최대 팽윤 상태에서는 흡수력이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삼투압에 의한 식물 세포 압력의 변화를 보면 이 그래프는 매번 나오고 시험에서도 매번 출제가 일어납니다. 자, 고장액에 넣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의 식물 세포를 저장액으로 옮기면 최대 팽윤 상태까지 빵빵해질 때까지 식물 세포가 계속해서 물을 흡수를 해요. 그러면은 팽압은 증가를 하고 삼투압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원형질 분리가 돼서 원래 상태, 세포막이 세포벽하고 딱 닿는 상태가 되면 이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팽압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물이 점점 들어오면 세포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점점 낮아져요. 어차피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물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물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감소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올라가요? 팽압이 점점 올라가요. 물이 들어오니까 팽팽하게 바깥으로 이 밀어내는 팽압이 증가하고, 이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 값이 흡수력인데 점점 어떻게 돼요? 삼투압은 줄고 팽압은 늘어나니까 흡수력이 줄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팽압하고 삼투압이 같아지는 요 상태가 돼버리면은 흡수력이 제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원형질 분리 상태에서는 지금 보면은 흡수력은 없고, 어차피 그때는 뭐가 되는 거니까 팽압이 빵이 되는 거니까 삼투압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흡수력이 더 들어오려는 힘밖에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때 두 개가 같았을 때가 최대 팽윤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팽합하고 뭐가 같았을 때? 삼투압이 같았을 때 흡수력이 빵인 상태가 즉 세포의 부피가 최대로 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뒤로 넘겨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을 할 때 다음 물질의 이동을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경우랑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랑을 보게 되면은 일단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되는 거 뭐예요? 아이고 산소, 이산화탄소, 지방산은 단순 확산으로 가게 되고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건 나트륨,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자, OXX예요. 헛박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의 이동은 촉진 확산이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자, 단순 확산은 세포막의 수송 단백질은 촉진 확산의 경우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이 되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은 세포 안하고 밖의 농도 차에 따른 물질 A와 B의 세포막을 통한 이동 속도인데, 자, A 같은 경우에는 특정 농도 이상에서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무슨 확산이다? 촉진 확산. 네. 그 다음에 농도 기울기가 커질수록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이 경우는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바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를 해주는 단순 확산. 네.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과 같이 U자관의 중앙에 물은 통과를 하지만 설탕을 통과하지 못하는 반투과성 막을 설치를 하고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 용액을 넣었대요. 자, 그러면은 이 A하고 B하고 지금 설탕 분자가 여기가 적고 여기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가 고농도고 이쪽이 저농도에 해당이 될 테니까 물이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A는 수면이 낮아지게 될 거고 B는 수면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설탕 수면 높이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의 이동 방식은 바로 삼투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안에 알맞은 말은 식물세포를 어디에 넣으면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다. 그건 고장액에 넣었을 때고, 세포의 부피가 작아지다가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지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고요.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어주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져서 부피가 커지는데 얘를 팽윤 상태라고 하고, 딱 같아지는 상태, 세포막이 세포벽에 닿는 순간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물이 더 들어오면은 뭐가 생긴다? 팽압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여러분들 앞에서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가 뭐가 된다? 흡수력이 된다 라고 했었었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어디 갔냐? 이 상태에서 등장액에서는 팽압이 없어요. 일단은 모양이 변하지 않고 같은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팽압하고 삼투압이 같은 게 아니라 이때는 팽압이 없고, 내가 선 약간 헷갈렸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세포의 부피가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부터는 뭐가 발생한다? 팽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등장액 안에 넣었을 때는 없고 물이 더 들어와서 팽팽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팽압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의 이동, 능동수송 같은 거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능동수송은 말 그대로 이제 확산은 수동수송에 해당이 돼요. 삼투도 뭐 수동수송이겠죠. 즉, 뭔가 조건이 주어져야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능동수송은 물질을 세포막의 특정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고, 이게 바로 이제 펌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에너지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소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동수송의 특징은 바로 농도차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도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펌프를 사용하면 낮은 데 있는 물을 퍼올려서 위로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의 이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세포 안과 밖에 물질의 농도 차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농도 기울기를 유지를 시켜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뉴런 세포막에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 뉴런에서 이 세포막, 축삭돌기의 세포막 바깥쪽은 나트륨 농도가 칼륨보다 높고 안쪽은 칼륨이 나트륨보다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농도 차를 유지를 시켜서 막전이를 마이너스 70mV로 유지를 했었던 게 바로 이 안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면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면 밖으로 빼주면서 이 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 휴지막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지가 되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농도차가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질의 이동 속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더 이상 빨라지진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촉진확산처럼 이 펌프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반처 단백질이 고정값이라 일정 수준 이상은 더 많이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은 나가는 속도가 더 늦어지게 될 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도 기울기가 더 유지가 안 되고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ATP 생성을 저해하는 세포호흡 저해제를 처리를 해주면, 그러니까 세포호흡 저해제라고 하는 거는 세포호흡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물질이고 능동 수송이 억제가 돼요. 그러면은 농도 기울기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같아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동 수송의 얘가 적혈구와 신경세포 세포막에 나트륨 칼륨 펌프, 뭐 이거 말고 또 수속 칼륨 펌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적혈구와 신경세포의 세포막에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하고 칼륨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보면은 세포 바깥쪽, 이거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축삭돌기 외부 나트륨이 고농도, 안은 나트륨이 저농도. 그러면은 이 밖을 고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안에 들어있던 나트륨을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빼요. 그럼 밖으로 빼서 펌핑해서 밖으로 내가는 과정에서 ATP 펌프 구조가 나트륨 칼륨 펌프 구조가 ATP를 사용을 하면서 변하면서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방출이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칼륨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결합을 해주고 얘도 ATP를 원래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어 있어요? 칼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ATP가 인산이 하나 떨어지면서 ADP하고 인산으로 변하는데 인산이 여기 붙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붙으면서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빼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칼륨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인산계가 떨어져 나오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로 빼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빼낼 때는 ATP를 쓰고 칼륨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이때는 뭐다? ATP를 소비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은 나트륨은 3개를 내보내고 칼륨은 2개를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글자가 3글자고 2글자잖아요. 그래서 3개를 내보내고 2개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온다. 뭐 이렇게 외워놓으면 좀 쉽겠죠. 그죠? 그래서 바깥에 나트륨의 농도를 높게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칼륨의 농도를 안쪽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밖은 낮게 이렇게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은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거다. 의도적으로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제일 간단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세포 내 섭취랑 세포 외 배출, 즉 단백질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단백질과 같이, 그러니까 단백질은 어떤 막단백질을 이동을 하진 않아요. 얘 자체도 단백질이니까. 그리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처럼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고분자잖아요. 그래서 단백질과 같이 크기가 큰 물질이나 다량의 물질을 막으로 둘러싸서 이게 작은 소낭으로 만들어서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바로 세포 내 섭취, 식세포, 세포 외 배출, 외포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때 어떻게 돼요? 사용이 돼요. 세포막으로 싸고 그다음 세포막을 융합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ATP가 소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포 내 섭취는 세포 밖의 물질을 세포막으로 감싸 작은 소낭을 만들어서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크게 식세포와 음세포 두 가지로 구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식세포는 미생물이나 액체 조각과 같은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을 안으로 끌어들일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하는 것 같은 경우, 또는 큰 포식세포, 대식세포가 얘네들을 항원을 갖고 들어와서 내부에서 소화시키는, 그래서 항원 대신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사용을 해주는 게 바로 식세포고, 음세포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킬 때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혈관 벽을 구성을 하는 세포에서 혈액의 액체 성분을 일부를 흡수를 해서 혈장 성분을 흡수를 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때 음세포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의 배출, 외포라고 하는데, 세포 안에 있는 소낭이 세포망하고 융합하면서 이 소낭 속에 들어있던 물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단백질을 분비할 때 보통 이런 과정으로 분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세포에서 합성된 물질이나 노폐물을 분비할 때, 즉 이자세포에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분비해 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시냅스 소포 있죠?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소포가 아세틸콜린을 싸서 축삭돌기 말단에서 융합해서 밖으로 내보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내보낼 때 시냅스 소포가 바로 이 소낭에 싼 거죠. 그 다음에는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분비할 때 대부분의 단백질을 분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인슐린, 글루카곤 분비라든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분비,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전달 물질, 항체 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외포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비 소낭이 세포막이랑 융합을 하면서 이렇게 세포막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방출해주고, 식세포나 또는 음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포막으로 쌓아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때는 세포막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융합하는 과정에서 바로 뭐가 일어나게 된다? ATP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능동수송이 아까 여기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한 예가, 콩팥에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을 여러분들 배설 과정에서 보면은 100% 재흡수를 했잖아요. 이 100%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쪽이 저농도인데도 불구하고 끌어당기는 거는 바로 재흡수 분비 때 능동수송이 일어나고, 작은 창자에서 당하고 아미노산을 흡수를 하는 것도 최대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지? 당은 다 안 끌어당겨도 되는데, 다 배출해도 되는데, 다 최대한, 아미노산은 안 돼요. 근손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다 흡수할 때, 그래서 뿌리털에서 무기 양분을 흡수할 때, 여러분들 물은 삼투를 흡수하는 거고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무기 양분을 흡수할 때는 저렇게 능동수송의 방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온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능동수송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에 리포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인지질 이중층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구조물이에요. 인공적으로 세포막 형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요새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리포솜으로 싸가지고 뭐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랑 다른 막하고 이렇게 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이나 영양소를 동물 세포 안에다가 운반해주는 매개체로, 왜 그러냐면 인지질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세포망하고 융합하더라도 전혀 뭐가 없어요. 거부 반응이나 이상 반응이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운반체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게 되는 게 바로 뭐다? 리포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망만 사용을 해준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능동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55예요. 세포 안팎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는 확산 같은 수동수송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 주는 거죠. 자, 그림은 어떤 세포의 세포막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나트륨하고 칼륨이 이동하는 과정인데, 기억은 지금 몇 개 나가니? 3개 나가지. 나트륨. 그 다음에 얘 몇 개 들어와? 칼륨 2개 들어오죠. 따라서 기억은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칼륨 이온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상기가 붙다가 떨어지면 형태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상기가 붙는 과정에서만, 그러니까 나트륨을 내보낼 때는 ATP를 쓰고 갖고 들어올 때는 ATP를 안 써요. 이미 한번 썼던 거고. 다음에 3번.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포 내 섭취랑 세포의 배출이 일어날 때는 모두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세포 내 섭취에서는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은 식세포 작용, 액체 상태는 음세포 작용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겠죠.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낭을 이용한 세포 외 배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세포는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고, 세포는 섭취고, 이자세포에서 인슐린 분비, 나트륨과 칼륨은 이렇게 막을 통한 이동이 아니라 통로 단백질이 아니라 운반 단백질, 펌프에 의한 이동이고,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소포에 의한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 이런 것들은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아요.